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이 관세에 대한 이슈는 오늘 딱 정점을 찍으면서 미국 자체 내에서도 고관세율로 인한 셀프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4월 9일에 상호 관세가 좀 발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를 포함한 상대국들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 관세를 축소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잠재 리스크, 원하는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이후에 우리 내부에 잠재 리스크들이 해소가 된 이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때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와 쭉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위너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 잘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하단에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동글동글 빨간색 동그라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모두 해결해주고 계시고요. 나는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밤을 달려주실 우리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주식 트렌드를 읽는 남자 이시우 파트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 장에도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여러 종목들 선별해서 뽑아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라면은 조금 더 이 트렌드를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함께 이 패밀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좋은 종목들 같이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려워요. 잘 안 뜨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보시면은 더욱더 편한 방법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파트너님께서 수급 이슈 추세 세 가지로 정리해 오셨습니다. 수급부터 어떤 거 있는지 함께 볼게요. 조정은 기회, 단기 조정의 사자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조정이 그동안에 조금 있었던 종목들로 가지고 오셨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는 시장의 주도 테마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세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업종 테마인데 다시금 이런 조정 기회에 매수 타점으로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낮에도 정리를 좀 해드리기는 했었는데 이제 김승현 회장님이 아들에게 지분을 좀 이렇게 논아주시면서 상남자 승계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말고도 좀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한화시스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그룹 전반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불안정성이 해소가 되면
되면서 한화 그룹주들 대부분이 다시금 좀 상승세로다가 전환되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한화 그룹주 전반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금 반등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가지고 나온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한화 방산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만큼 적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과거에 2차 전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계속해서 좀 끌어올려지는 모습 그만큼 좀 강하게 지지받는 모습이고 일정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그룹 호주 오스탈 지분 인수로 인해서 일단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한화 시스템은 아직까지 상승폭이 적었던 만큼 큰 폭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뭔가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동안 또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게 위너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항공우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런 초보 투자자들은 수급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기관들의 원픽인지 엄청 많이 사주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어떤 이슈 있을까요? 일단 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당연히 이제 한화 그룹주가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 관련 방산업에 당연히 이제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완성된 이제 항공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독보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또한 이제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에서도 뭐 여러 가지 보라매라든가 전투기를 협력해서 제작 판매하는 이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여러 가지 진출을 하고 있고 뭐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주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항공 관련된 방산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당연히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해당 종목은 7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장에서도 7만 원 부근 강한 지지 라인 형성하면서 다시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8만 1,000원 부근만 돌파하면은 충분히 다시 9만 원, 10만 원 부근까지도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저점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공략해봐라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이게 위너 종목 같기도 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좀 있을까요? 자, 현대로템은 이제 뭐 방산주이기도 하지만 그것 제외하고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가 뭐 네홈시티 사업 등 철도 관련돼서 국내 1위 기업인 만큼 재건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해외 산업에도 진출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필리핀, 뭐 철도 관련된 사업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제 사업인데 여기에도 국내가 이제 뭐 진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사업 역시도 충분히 수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산업에도 엮여 있고 특히나 방산 쪽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수주가 워낙 많다고 해요. 수주가 많다라는 거는 지금 수주 물량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올해 혹은 내년에 역대급 실적도 기록을 할 수가 있다. 방산과 재건 등 여러 가지 산업에서 동시 호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한데 10만 원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은 방산주입니다. 그런 만큼 11만 원 재돌파하게 되면 추가적 폭등도 가능하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목표가 최소한도 한 13, 14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세 가지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게 또 이렇게 두 가지의 섹터에 걸쳐져 있는 거는 참 좋은 종목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수급에서는 어떤 종목이 위너 종목인가요? 뭐 세 가지 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은 한국항공우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당연히 이제 항공방산 관련돼서는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정부에서 오래된 이제 인공위성을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주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라매라는 전투기는 정말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할 정도로 수주 물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 또한 이제 지지라인 7만 원 부근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 좀 흐름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항공우주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열어볼까요? 의약품 상호관세 면제. 이제 제가 네. 4시 방송을 우리 네. 파트너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너무 그때도 웃으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네. 2025년 내가 왕이 될 장인가 네. 막 이렇게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들 좋네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관세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아무래도 관세 관련돼서는 좀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6%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여러 가지 대형 제약주들이 이제 다시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약바이오주 본격적인 상승 전에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는 상승이 나오면 다 상승이 나오는 좀 테마 특성이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약자 붙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정말 따라잡기 힘들게 급등이 나오는 업종 테마인데 지금 워낙 장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이 안 나왔는데 그 전에 매수 타점을 좀 잡아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수 타점을 딱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네. 것이 있을지 종목들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화제약, 대웅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이 황제주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네. 기관들 이제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지금 너무 팔고 있잖아요. 네네. 환율이 가격이 좀 낮아졌는데도 네. 잘 안 들어와주는 이 마음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급을 너무 보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제약바이오주가 그렇긴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관세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제약에도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미 수출 물량이 한 25% 의존도가 그만큼 적거든요. 그것도 호재로 작용할 뿐더러 일단 생산량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도 1위, 그다음에 전체 해당 같은 CDMO 관련 기업 중에서는 3위, 전 세계적으로 3위에 위치해 있는데 2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미국에서도 의약법, 이제 특히나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클 수 있는 이런 성장 발판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율, 계속해서 좀 움직임,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수출 기업, 특히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는 이런 환율, 고환율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장기적 추세가 워낙 좋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매물대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12만 원 부근만 재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12만 원 죄송합니다. 120만 원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염원이 담기신 거 아닌가요? 130만 원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충분히 시세 분출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주 중에서는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의 움직임. 그러면 두 번째로는 대화제약 같이 볼 건데 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에도 중국이랑 같이 네. 좀 공략을 하기도 했었고 네.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이 미국이랑 언제까지 이럴 건지 지금은 보편 관세에다가 사실 약간 보복을 좀 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번 관세가 솔직히 저는 네. 중국을 좀 더 이제 공격을 크게 매길 줄 알았지만 더 크게요? 예. 지금 근데 합치면 왜냐면 50%잖아요. 태국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뭐 그쵸. 관세가 더 큰 나라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 뭐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이 아무래도 전 세계 뭐 경제력 1위인데 인구가 많은 중국이 계속해서 따라잡으니까 그걸 네. 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뭐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약 관련돼서는 중국을 계속 제재하고 그에 따라 반사이익으로 국내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항암 치료제, 당연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세계 최초로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 이 경구용 항암제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만큼 수익성은 물론이고 매출도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제가 깃발 매매 기법 단기적으로 깃발이 세워지고 추가적인 지지를 받은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그런 기법과도 연관이 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대형 이제 거래 대금을 기록을 하고 깃발 모양을 형성하고 지금 17,000원과 14,000원 부근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17,000원을 상단으로 다시금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22,000원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한 좀 폭등이 단기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종목도 지금 다시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제약까지 받고 대웅은 네. 이제 오늘은 약보합권이기도 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초보 투자자 자꾸만 얘기하게 되지만 네네. 수급을 봤었을 때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도 사실 막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네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오늘 가져온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 당연히 이제 수급이 제일 약한 게 대웅입니다. 좀 네. 아쉽기는 한데 대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낙 현재 저평가 중이다라는 게 이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제약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하나하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에 비해서 대웅은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해당 종목이 뭐 나쁜 회사냐? 그건 아닙니다. 매출도 이제 창립 이래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을 했고 최근 들어서 휴젤이라든가 메디톡스라든가 보톡스 관련된 회사들도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대웅 같은 경우는 3대 보톡스 제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상승을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저평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PBR이 0.5배 이하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1,000억이다 그러면 500억밖에 평가를 못 받고 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은 이렇게 저평가 중인 종목은 결론은 본래 위치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저평가 중인 우량한 회사이니까 오히려 저점에 매수 타점을 잡고 그만큼 위험성도 적고 상승이 나오면 최소한 22,000원 그리고 많이 상승이 나오면은 3만 원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우량한 종목이니까요.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 천천히 매수 타점 잡아 놓으시면 올 한 해 좀 풍성한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풍성한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해주시니까 네. 이게 위너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오늘 좀 들켰는데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대화제약 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대웅제약 자체가 워낙 저평가 중입니다. 저는 원래 돈이 들어온 종목을 좀 위주로 봅니다. 기법을 말씀드릴 때도 그런데 네. 그런데도 대웅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소외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역사 저점을 기록할 만큼 좀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만간 급등이 한번 나올 건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이 또 최종 위너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추세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알아볼게요. 다시 움직이는 4차 산업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요거는 어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주 2025년 당연히 대장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네. 앞서서 이제 4차 산업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4차 산업은 로봇, 그다음에 AI, 양자 컴퓨터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방산주가 움직이면서 다소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금 로봇주를 비롯해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 AI, 양자 컴퓨터 하나 둘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각각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CTK, 유라클, 유일로보틱스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네. ICTK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마음 돌리기 힘든, 외국인들 마음을 참 알기 힘든 시장에서도 네.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줬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이슈 좀 있을까요? 저 일단 ICTK는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양자 컴퓨터 칩을 뭐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번에 아이온큐에서 양자 컴퓨터를 글로벌 상용화를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가 현실에서 이용이 되는 것 아니냐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온큐가 급등이 나왔는데 관련주로 오늘장에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상승세로다가 진행이 되는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 특히나 3년 이내로 상장한 종목들은 제가 지지와 저항이 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상장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이고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항대도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15,000원 부근 좀 가장 강한 추세 전환점인데 여기만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2만 원, 3만 원까지도 추가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선별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ICTK,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살 걸 할 때 진짜 살 걸 네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오늘 이렇게 정점을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유라클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이고 해당 종목은 이제 AI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단기 방송 교육에서 종목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오늘장 뭐 매도 사인도 나간 종목이거든요. 아쉽지만 상한가를 다 먹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17,000원 저항대라 생각하고 매도 사인을 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내일장에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AI뿐만이 아니라 LG그룹에서 일단 해당 회사와 협력을 맺으면서 LG그룹에서 수주를 냈거든요. AI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좀 제조해달라고 수주를 받으면서 LG그룹을 등에 업고 AI 관련된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17,000원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장 상승 출발하면은 21,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은 위치라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래 이렇게 꼭대기에서 팔기가 쉽지가 않은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상한가를 딱 갈 거다, 뭐 미를 예측하면은 상한가를 다 이제 수익을 냈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저항대에서 예, 매도를 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좋잖아요. SK가 아무리 묻어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좀 힘을 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대단하네 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요거는 계속 갈까요? 일단 유일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이고 네. 오늘 이제 뭐 4차 산업 중에 로봇주인데 중요한 거는 SK그룹에서 뭐 콜옵션을 만약에 발동을 하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SK그룹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자회사 편입을 했고 LG에서도 뭐 로보스타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SK그룹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SK그룹에 편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뭐 급등이 나왔는데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좀 급등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오늘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장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이제 움직였던 흐름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도대체 위너 종목일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일단 세 종목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로 뽑아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네. 원래 평상시라면 조금 안정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네. 뽑는데 유일 로보틱스의 흐름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인수될 당시 흐름이 있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로봇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유일 로보틱스 일단 현재 시장에서 로봇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와서 해당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세 위너 종목까지 봤는데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또 어떤 게 최종 위너 종목이 될지 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다 좋아 보여가지고 네.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일 말씀드렸고 힘드시죠, 이 시간이. 맞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걸 좀 센스 있게 드리면 좋은데 제가 네. 그런 능력은 없어서 다만 이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단기간 네.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세 가지 아무래도 테마별 좀 종목들을 뽑아봤는데 네. 이 중에서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좀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 힌트 주는 걸 어려워하시던데 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어려워하실 것 같긴 합니다.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은 최종 위너 종목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주식의 트렌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안 뜨네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이시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파트너님 만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 포트폴리오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 종목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이 생기시면요. 하단에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은 우리 파트너님 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주시고 계시고요. 나는 채팅창이 좀 빨라서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온 종목 고민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이제 질문을 좀 주셨고요. 매수가는 31만 7천 원이십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좀 있으시네요.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자꾸 내려가서 걱정이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LG화학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LG화학 당연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테마주들 굉장히 수급이 안 좋습니다. 수급이 안 좋은 게 업종 자체가 지금 대부분이 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대부분 좀 급락을 했거든요. 업황이 안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관세 관련돼서도 역시나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21만 원 부근, 21만 원 부근을 재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저점을 깨게 되면 최소한 못해도 한 18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이 이제 상승했던 초입 부분인 10만 원, 8만 원 요 위치까지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조정이 나올 때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대비해서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고 조금 더 현재 위치를 명확히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월봉, 연봉은 참고를 하셔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좀 눈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1만 원 이탈하게 되면 18만 원 그다음에 추가적 조정 나오면은 8만 원대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꼭 돌아선 다음에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지지받고 그다음에 다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가 부근 근처 최소한 27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어차피 수월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시거나 뭐 좀 길게 연 단위로 보시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손절을 고려하시는 방법이 낫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높이면은 위험성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또 열어보겠습니다. 삼성 SDS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3만 6천 원.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50% 들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삼성 SDS? 자, 삼성 SDS 뭐 지금 어려운 업종들로 다 이제 가지고 나왔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좀 제외되어 있는 지금 반도체 업종도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S도 지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역사적 저점 상장 이래로 가장 낮은 위치를 갱신을 하고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냥 손절가 쉽게 전 저점인 11만 3천 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한 번 더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비중 자체도 너무 크시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비중이 너무 크고 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걸 갖다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가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 SDS가 뭐 당장 망하고 이럴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좀 길게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만 원 부근 이탈하면 분명히 이제 손절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이탈이 안 나오고 뭐 빠르게 내일 혹은 다음 주부터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12만 원 부근 돌파하면 최소한도 매수가 근처인 13만 원까지는 상승 나올 거거든요. 그때부터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황보상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보로노이 매수가가 8만 100원이신데 비중이 정말 너무 크십니다. 90% 들고 계시고요. AACR 임상 발표가 있는데 보유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보로노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는 뭐 제약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얼마나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90%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그냥 대부분 다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걸 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뭐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 말 듣고 괜히 분할로다가 수익을 챙겼다 너무 억울하다 하실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10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 비중도 너무 큽니다. 수익을 최소한도 지금 보유하신 거에 일부는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도 임상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제약 바이오주의 특징은 저점에서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이런 좀 기대 심리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 제품이 아니라 기대 심리 하나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급락, 뭐 하한가라던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안 챙기고 나중 들어서 혹시나 임상에 실패하게 돼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수가 혹은 그 아래로 이탈 나오면 또 억울해서 못 팔거든요. 그런 만큼 웬만하면 수익은 지금 챙기시고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리기는 지금 현재 종목 자체도 역사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최저점이 16,000원부터 해서 15만 원, 16만 원, 거의 10배 조금 안 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상승 나올 수 있고 13만 원 일단 단기적 목표로다가 좀 수익을 챙기면서 분할로다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을 좀 어느 정도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44,000원, 비중은 39% 들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필옵틱스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필옵틱스란 종목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저점이 8,000원대 움직이던 종목이 최근에 고점이 5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53,500원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매수 타점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 구간에 있다, 좀 하락 추세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27,000원 부근을 이탈하면 물론 아직까지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혹시나 27,000원을 이탈하면 손절가는 잡고 대응을 하시되 지금 아직까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손절가만 잡고 대응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다시피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고 그냥 상승이 나오면은 그대로 매수가 위에서부터 조금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일단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선 4만 원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면 어차피 매수가 근처가 될 거고 그다음에 4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저항대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꼭 손절가는 잡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명확하게 잡고 가시되 이제 잘 정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파트너님께서 2025년에 제약바이오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셔서 그런지 바이오 고민들이 많이 오네요. 리가캠 바이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95,000원, 지금 약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상승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리가캠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4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면서 굉장히 좀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다른 제약 바이오주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종목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좀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추세가 좀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만 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9만 원으로 무조건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탈하면 7만 원대까지 조정받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상승하면은 최소한 못해도 10만 원 부근, 이제 심리적 저항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금 본격적인 상승세로 타기 위해서는 12만 원을 재돌파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11만 원까지만 도달해도 수익 구간이니까 그 근처 오면은 분할로다가 수익을 챙기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뭐 약수익이라도 챙기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만 원, 12만 원, 그 다음에 돌파 나오면은 정고점 부분 돌파하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끌고 가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테마든지 아무리 좋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조정은 나오거든요. 해당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 조정을 받는 거니까 좀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명확하게 잡으시되 이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셔라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산업 이렇게 주셨고요. 매수가는 7,230원, 비중은 10%로 좀 적은 편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고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드릴 수가 있으니까 고민도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산업은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파트너님? 자, 일단 대원산업은 최근 들어서 특별한 호재보다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실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 종목이거든요. 이유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중이고요. 실적이라던가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 중이고 지금 위치도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종목을 나는 좀 괜찮게 보고 또한 이제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오늘 종가가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 나는 혹시나 손절도 각오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약손절 한 6,8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생각하시고 좀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혹시나 목표가를 설정하신다라고 하면 한 8,000원 부근에서 좀 수익을 챙기면서 분할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워낙 수급도 강하게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기적 추세도 지금 현재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7,00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좀 끌고 가셔서 최소한 뭐 8,000원 부근부터 해서 분할로 다 수익 챙기면은 좀 큰 수익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의견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 고민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가지고 오셨고요. 매수가는 20만 7천 원,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습니다.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파트너님께서 전망 좋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세 무풍이기도 해서. 네네. 일단 하이브라는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해당 시간대는 아니지만 다른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흐름도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52주 최고점을 돌파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있긴 하지만 해당 조정은 그냥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서 26만 원 부근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3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한 번 더 나올 거고 26만 원 돌파하게 되면 28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좋은 매수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 상승 가능한데 다만 26만 원 부근 예를 들어서 23만 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뭐 전량 수익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면은 26만 원 부근의 일부, 그다음에 돌파하면은 28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분할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안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만큼 꼭 제가 이제 항상 저희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꼭 챙기면서 분할로 정리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조금씩 수익 챙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 종목이 아직 질문을 못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최종 위너 종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최종 위너 종목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같이 북 한번 올려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유일 로보틱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세 가지 종목 한국항공우주 대응 다 좋긴 하지만 유일 로보틱스로 골라온 이유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될 당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로봇 테마가 계속해서 좀 수급이 붙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회사든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데 앞서서는 좀 적자를 기록하다가 3년 만에 흑자에 성공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대기업의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산업용 로봇 역시도 제조하면서 지금 상용화에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수익성이라든가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 흐름이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10만 원 돌파 시점에 단기적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아래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조정폭에 따라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은데
91,000원 이하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는 12만 원 설정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79,000원 부근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는 꼭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어느 가격선까지 살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